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준으로는 첫 번째 영상이고요. 이 2024 안전보건규칙 영상으로는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대한 영상을 총 3회에 걸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기준. 안전기준은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기계기구에 대한 내용들, 2장에서는 폭발 화재, 그 다음에 화학 쪽이 되겠죠? 3장이 전기, 4장이 건설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쪽, 화학 쪽, 전기 쪽, 건설 쪽 이렇게 돼 있고요. 5장은 이제 공통적으로 중량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정량물 부분이 있고, 하역 작업이 있고, 벌목. 상대적으로 이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적은 벌목이 있고, 그리고 궤도도 그렇게 이제 그 출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계 안전을 준비하시거나 산업안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로 1장, 그 다음에 3장, 그리고 5장, 6장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요.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4장이 기본이 되겠고 4장, 5장, 6장에서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이 지금 1장만 해도 지금 보시면 48페이지, 102페이지에서 약 60페이지, 30장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1장에 대한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위한 예방. 기계기구 설비 이렇게 한 단어로 좀 봐주시고요. 그 밖의 설비가 아니라 그냥 기계기구 설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 내용,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그 다음에 안전대 1번, 구명줄 2번, 안전난간 3번, 탑승 설비 하계 동력 하강 방법. 지금 요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쉽게 나오면 좀 요 정도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2번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 작업들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동식 크레인, 기중기 여기 나와 있죠. 친절하게 그림이.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다. 나와 있는데 요 지금 한국 산업표준에 대한 내용이 13회차 산업안전제도 기계안전 2차 시험에 나왔었죠. 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 지금 안전보건규칙은 공부하신 입장에서 버거우실 수 있는데 기본이고요. 사실 안전보건규칙은 기본이고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코샤 가이드라든가 이제 표준, 지침 요런 내용들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건설 안전 쪽은 제가 이제 워낙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보셔야 될 코샤 가이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침들을 별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꼭 봐야 할 코샤 가이드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요 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뜨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보셔야 될 코샤 가이드 이제 건설 안전 쪽이 약 한 150, 140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약 한 30개 가량을 추려놨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사실 시험 응시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내용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랑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1번, 2번 요 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봐주시고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이 지금 원동기 회전축은 기본적으로 기계는 다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 거에서 자르냐, 찍어 누르냐, 이제 이 형상을 만드냐, 이거에 다 나오는 건데, 옮기냐, 이제 이건데, 이 회전체, 그러니까 원동기도 회전체지 않습니까? 회전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가 된다라는 거죠. 슬리브도 이제 덮는 형태를 슬리브라고 얘기하고요. 건널다리는 지금 요게 건널다리입니다.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이게. 그다음에 덮개, 울. 뭐 울이나 덮개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예. 덮개는 근데 이제 이 아예 판으로 떻게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고 요게 좀 덮개죠. 울 같은 경우는 이 울타리를 울타리에 울자라 해서 지금 울인 거죠. 그래서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참고로 요 네 개는 산업안전기사 필평으로 뭐 거의 매년 나오는 매회 나오는 이 단급형 문제고요. 덮개울 슬립을 건널다리.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뭐 이 정도가 나오겠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습급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동기 회전체 그러니까 이 그냥 회전체의 위험 방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회전하는 모든 기계는 다 덮개 울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무침형 덮개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물, 덮개 있죠. 이것도 덮개, 물, 덮개. 그냥 다 덮개 물입니다. 기계가 뭐든 간에. 다음, 동력 차단 장치. 동력 차단 장치가 기본적으로 기계에는 있어야 됩니다. 손이 닿는 거리에. 그래야 손이 꼈을 때 바로 끌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 말려 들어가 가지고 손이 잘리거나 팔이 이제 절단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동력 차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제가 좀 읽어보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 이동 장치 등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동력 차단 장치를 스위치만 보지 마시고 클러치라든가 그다음에 벨트 이동 장치 등도 동력 차단 장치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서 보시면은 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쭉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이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조정 있는데 이 문구는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기계 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모든 기계는 대부분의 사고가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지금 이 행위를 할 때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잘 돌아갈 때 이렇게 하지 않죠. 프레스 같은 경우에 금형을 교체할 때 갑자기 이게 구동이 되거나 떨어져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유 같은 경우도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뿌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잠시 멈추고 이제 여기다 윤활유를 뿌려가지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한 개의 기계가 있는 소규모 현장도 있겠지만 부분의 이제 현장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제조업 현장입니다. 현장들은 보면 이런 기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데 그러면 몇십 미터에 있는 동력 차단 장치 스위치를 이분이 여기서 윤활유를 뿌리고 있을 때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LOTO, 로토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건 뒤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번 영상에서. 그다음에 방호장치 해체 금지. 요거는 이제 방호장치는 지금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뿐만이 아니라 건설안전 쪽에서도 안전시설을 이제 조치를 해놨을 경우에 임의로 해체 금지를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작업으로 인해서 해체를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한테 승인을 득한 후에 해체를 해야 되고 이 해체 사유가 그러니까 예, 해체 사유가 분명했을 때에는 그런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죠. 그게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 작업모 장갑의 차용 금지 이거 말려 들어가니까 작업모 껴가지고 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 면으로 된 이런 모자들을 많이 썼었으니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A급의 첫 번째 96조가 나왔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이거는 그냥 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제 표현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툭 치면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로 1차, 2차, 3차,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건설안전에서도 이 형태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그냥 암기가 돼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레버플러. 요게 레버플러입니다. 요거. 예, 요게 레버플러. 예. 여기 보시면은 레버플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격 과정을 초과해 사용하지 말 것. 당연하죠. 레버플러 작업 중 훅이 빠져나게 훅이 튕겨나갈 거요. 훅. 훅은 지금 요게 훅입니다. 아시죠? 이게 훅인데 이거를 그냥 이런 철판 같은 데다 그냥 걸면은 당연히 빠지죠. 그래서 피벗 클램프나 러그는 러걸 이거 러그라고 그래요. 요렇게. 예. 그러니까 고리 형태. 그러니까 이 철판에 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훅을 걸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떨어져 나갈 수가 없겠죠. 훅 해지 장치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그리고 피벗 클램프는 이게 이제 조개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건데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여기 이렇게 고무판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걸리게끔 돼서요. 웬간해서 안 떨어집니다. 웬간해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생긴 거고 요거는 저는 대부분 다 현장에서 일제를 쓰더라고요. 이 한국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레버플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땡기거든요. 이렇게 땡기면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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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대부분 껴서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파이프를 끼지 말 것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체인블럭 상부 훅은 인양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지탱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것. 여기서는 강도가 되게 핵심 단어입니다. 훅의 입구는 10%,
혹은 안전보건 기준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 규칙뿐만이 아니라 고시, 지침 모든 내용에서 훅은 기본적으로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 이상 벌어지면 그건 폐기시켜야 되는 거죠. 체인 블럭에 체인이 꼬인 헝클어지지 않도록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 균열 5개입니다. 이게 돼 있는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나와 있습니다. 볼트 너트 풀림 방지. 볼트 너트 풀림 방지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에서 기계안전 분야에서 9회차인가 10회차 때 5점짜리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볼트 너트 풀림 방지가 여기서는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볼트 너트 풀림 방지에 대한 지침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서트 조치를 한다라든가 철선을 감아서 조치한다라든가 와셔를 끼는 것도 사실 이 볼트 너트 풀림 방지죠. 그러니까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이쁘게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볼트가 있으면 여기에 와셔가 이렇게 들어가죠. 와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볼트 이렇게 너트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위에 와셔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사실 볼트 너트 풀림 방지 같은 경우는 건설 안전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사실 1차에서도 나올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기계 안전 2차 또는 3차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자, 제한 속도의 지정.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한 속도를 미리 지정을 해야 된다서 시속 10km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다 5km 이하로 두죠. 네. 이게 국내 운반차든 지게차든 예. 현장에서는 보통 5km 시속 5km 이내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운전 이탈 시 조치. 요게 이제 이번 영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포크. 요게 포크입니다. 포크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버킷, 바가지,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지면에 내려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 이탈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인목 있지 않습니까? 고인목 거는 것도 이거랑 같은 내용의 조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이탈할 경우에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 이거는 먼저 열쇠 뭐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사실. 시동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동키라고 적거나 시동키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 열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쇠랑 시동키는 다르죠, 성격이. 문 열쇠, 집 열쇠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운전석에 잠금 장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작기계. 요것도 덮개. 그러니까 기계는 다 기본 덮개 우립니다. 그리고 원형 토끼기에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해야 된다. 요새 뭐 다 이렇게 달려서 기본적으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탑승의 금지. 예, 탑승하면 안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 프레스 및 전단기. 산업안전지수사 기준으로 1차 기계안전 같은 경우는 2차, 3차, 그 다음에 산업안전 기사에서 너무너무 정말 자주 나오는 산업용 로봇과 더불어서 거의 쌍두마차격인 프레스 및 전단기. 프레스는 찍어 눌러서 금형대로 이거를 판을 만드는 거고, 전단기는 이제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자르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기계의 속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이, 요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프레스 등의 종류, 압입 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의 방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공부했을 때 광양 가손수라고 했는데 광전자식, 양수 조작식, 그다음에 가드식, 손천에게식, 수인식. 이 뭐 5개가 기본적으로 이 프레스의 방호장치 종류거든요. 근데 그 방호장치를 이제 이 분당기랑 프레스에 설치를 할 때 지금 요거 프레스의 종류, 압력 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 길이, 작업 방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가 그 5가지라는 거죠. 광양 가손수. 예, 광전자식, 양수 조작식, 그다음에 그 손천내기식, 수인식, 가드식. 예, 그것도 기간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그 각각의 방호 장치마다 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조정 작업 시에는 블럭. 예, 이게 기본적으로 블럭이죠. 요거 만약에 제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질문이 만약에 들어왔다. 이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설안전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기계안전 쪽으로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받은 경우에는 수치가 제가 드는 내용이 바로 드는 거는 작업 전 안전 교육이 일단 이루어질 것 같고요.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전 블록을 사전에 이제 이 지탱할 수 있는 안전 블록을 사전에 확보 후 설치를 한다. 이게 2번일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금형 조정 작업 시
반드시 그 전원을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시킨 후에 작업을 실시하고 그 작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스위치에다가 태그 또는 이제 게시해서 표시해서 다른 사람이 갑작스러운 이제 전원을 가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뭐 일단 이렇게 네 가지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건설안전을 하신 분들도요. 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쭉쭉쭉 바로바로. 목재 가공용 기계. 기계안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고요. 건설안전에서 주로 나옵니다. 예, 동근톡 기계 같은 경우에 반발 예방 장치. 이 분할 날이 반발 예방 장치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요걸로 적으셔도 정답, 분할날로 적으셔도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이 두 개죠. 동근톡 기계에서는. 그다음에 띠통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대패 날 접촉 예방 장치 넘어가고 이거 그냥 보시면 바로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못대기 기계 넘어가고 원심기 분쇄기입니다. 원심기 분쇄기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요거 넘어가고 네, 여기 6절 고속회전체 요거는 지금 114조랑 115조는 두 개 다 정확하게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고속회전체라 하면 회전체로서 원주 속도가 초당 25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럼 25m는 해당이 안 돼요. 25m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산업안전수사 그 1차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상으로 적어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실제로 우리 시험이. 그 다음에 격리된 장소, 견고한 시설물 내부,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요거 고속회전 회전추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것은 급하게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함 유무를 파악을 하고 이게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보일러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 내용. 안전한 가동을 위해서 압력 방출 장치를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 최고 사용 압력은 설계 압력 또는 최고 허용 압력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압력 방출장치가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는 최고 사용량에서 한 개 작동하고 다른 하나는 0.1.05배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그 풀프예요. 풀프루프. 그러니까 한번 이게 첫 번째 여기에서 작동이 됐는데도 이게 차단이 안 되고 아니 방출이 됐으니까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압력 수치가 그렇게 안 되고 또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하나 더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기랑도 이게 관련이 되는 겁니다. 산업안전 일반 쪽이랑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건 규칙에서 따라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이 압력계를 이용해서 압력자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1회로 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이 내용 통으로 봐주셔야 되고 이 보일러 파트에서는 지금 요 부분과 더불어서 요 방호장치의 종류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스위치 장치, 경보 경보음 장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있긴 한데 시 차단 장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봐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일러의 방호 장치니까요. 요거 예, 같이 보시고 요 최고 사용 압력 표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최고 사용 압력 제조 연열 제조회사 이렇게 세 개만 나왔는데 이거 말고 제가 알기로 이게 여섯 개인가 그렇습니다. 이 표시돼야 되는 사항이 보일러 이게 보일러가 어쨌든 그 압력 용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말고 또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보일러 안전보건 작업 지침을 보시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실 필요성이 있고 특히 기계 안전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출 성형기. 수출 성형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좀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주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받침이 있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호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뺑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금형이 있고요. 금형을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다 이제 재료를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부스러기를 넣는다라든가 이 재료를 넣고 이게 엄청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게 앞으로 쭉 나가죠. 그리고 이게 쭉 뽑아내면은 요게 이제 몰드가 형성이 돼서 예.
쉽게 생각하시면 여름에 신는 슬리퍼 있지 않습니까? 그 슬리퍼 이렇게 주입이 됩니다. 이게 고무 재료들을 쭉 놓고서는 얘가 쭉 해가 이렇게 뽑아내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을 거고 호프에다 재료를 넣다가 호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만약 이 기계가 뭐 조그마한 게 아니니까는 높을 경우에는 승강 사다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승강로가 형성이 돼 있고 승강로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 난간이 표준 안전 난간 120짜리 그다음에 이게 60짜리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바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중간에 이제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동력 차단 장치가 있어야 될 거고. 예.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보건 규칙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건설안전 파트에서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기계안전도 보니까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형성이 돼줘야 된다. 연상이 되면서 이 문구를 읽어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연삭숫돌. 연삭숫돌도 이게 좀 요렇게 나오면 안 되고 사실 연삭숫돌이 엄청 내용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연삭숫돌은 나오면은 요게 통으로 같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름이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을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1분, 교체 후에 3분입니다.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시작하기 전에 1분이에요. 교체하고 나서 3분. 날 교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운전을 통해 연쇄속도에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1번, 여기 2번, 그다음에 3번이 될 거고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4번, 그다음에 측면 사용 금지 5번 이렇게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서는 요게 중요한 내용. 롤록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롤러가 핵심이고요. 가이드 롤러 말고도 동력 차단 장치 그리고 이 주변에 덮개 이런 내용들도 방호 장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기 넘어가고 신선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연막이 넘어 선풍기 넘어볼 필요는 없고요. 네, 포장기계 덮개. 예, 기본적으로 기계 쪽은 다 덮개 우립니다. 왜냐면 다 이 회전체기 때문에. 그리고 정령계, 식품 분쇄기, 농업용 기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 양중기는요. 어, 여기서는 사실 제가 뭘 찝어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조절 양중기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기술사는 없지만 그 문제는 항상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산업안전지수와 기계안전, 건설안전 말할 거 없고요. 모든 시험에서 매회, 매년 나옵니다. 이 구절 양중기 파트는요. 이걸 빼면 시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안전보건 규칙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게 지금 보건지도사가 아니라 안전지도사라고 하시면은 1차, 2차, 3차 산업안전기사 필답 작업형 이거는 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크리곤승이라고 저는 암기를 했었습니다. 곤승. 이게 말은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암기하기 되게 쉽더라고요. 크리곤승. 크리곤승은 요 밑에서 또 나옵니다. 방호장치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이 방호장치가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과부하장치, 권가방지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설치해야 되는 양중기가 프리곤승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양중기랑 다음 갖고 있 기계를 말한다랑 이 두 개의 내용이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가 나와 있는데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성이 있고요. 어차피 지금 1차만 보실 게 아니고 2차, 3차까지 갈 거면은 답변을 할 때, 이 답변을 할 때 이 정의를 먼저 깔아주고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2차든 3차든.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용 리프트, 사전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 이삿짐 운반 요 네 개가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곤돌라 정의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승강기, 승객용, 승객 화물용, 수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다섯 가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합격 하중 등의 표시 뭐 당연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가 들어오면 요게 내용이 다 달려서 옵니다. 판에다가 해가지고 전격 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부착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양중기계 이제 권가방지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권가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감는다는 뜻입니다. 감아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르래가 이렇게 감아서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이걸 뜨잖아요. 그러니까 등락물을. 그러면은 경가방지 장치라는 거 자체가 저도 처음에 이제 기사 공부할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얘가 이렇게 얘가 훅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장치가 이게 없어요. 이게 권가 방지 장치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계속 따라 올라가다가 얘는 기계에서 계속 땡기고 얘는 근데 더 이상 감아줄 수가 없고 훅이 걸리니까 이게 체인이 마모되거나 부식되거나 파열이 돼요. 아니면 아예 이거 자체가 작살이 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권가 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하게 이 방호 장치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간격을 우리 법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0.25m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0.25m 이상으로 하고 직통신 같은 경우는 0.05m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외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규칙을 보실 때는 숫자가 나오면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과부의 제한, 안전밸브의 조정 보시면 되고요. 패키지 장치, 경사각 제한. 경사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60도를 보통 안전 각도라고 보죠. 그 중량물을 뜰 경우에 뭐 이렇게 두 줄 거리로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중량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1.2톤 된다. 그러면 이 각도가 60도 이내여야 된다는 거죠. 60도. 이게 이제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전국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 각도를 본다라는 거고 이동식 크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는 기계들은. 그리고 이제 크레인 수리의 작업. 요거는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저는 사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에서도 아는 내용이고 인지되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줄줄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이 문장 그대로 그냥 외웠습니다.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 안전 공간이 40cm 이상이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해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문장 그대로 외웠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폭풍의 이탈 방지 초당 30m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초당 30m에 대한 내용은 요렇게 생긴 크레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뒤로 가시면 초당 35m가 또 나옵니다. 이탈 방지 조치 해야 되는 그 순간 푸는코기. 참고로 초당 10m면은 나뭇가지가 세게 흔들리는 형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당 30m면 정말 많이 바람이 부는 형태인 겁니다. 정말 많이. 자, 그다음에 이번 영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141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 사항입니다. 이거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반복돼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작업 순서 정하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작업할 계획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 출입 통제하고 취지를 게시해 놓을 것. 문비 그 밖에 기상사태가 안 좋을 경우에 작업을 중지시킬 것. 그리고 현장에서의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사실 이 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요. 실제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작업 통로 확보 등이나 주변에 이제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현장이 협소하면요, 사고 날 확률이 되게 커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리고 드로울리가 내리는 기재대는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끌고 내리고 해야 된다. 자재 등을 할 때. 그리고 이제 크레인은 성능 사용 조건에 따라서 응력이라는 말을 그냥 응력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응력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응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철판이라고 했을 경우에 철판에 어떤 힘을 가했다. 치거나 뭐 눌렀다. 그러면 얘가 살짝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안 구부러지거나 그렇겠죠? 안 구부러진다는 말은 그 응력이 세다는 뜻을 말하고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변형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응력이 약한 거죠. 응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외력에 대한 외력에 의한 이 힘에 대해서 분발하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분발하는 능력. 응력이 좋다라는 거는 이게 강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인지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조립시설부터를 대칭되는 것으로 차례대로, 그러니까 한쪽 줄만 쭉 할 게 아니라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 이렇게 볼팅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뭐 용접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 타워 크레인의 지지. 크레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설치가 되지만 이제 나대지나 이제 이 거치가 안 되는 경우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게 아파트 대단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거치될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매트를 치고 그 매트 기초 위에다가 이거를 안 치거든요. 그럴 경우에 와이어로프로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요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에 와이로프 지지 타입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거 통으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암기 또는 저는 지금 이걸 안 보고도 대략 요약해서 지금 쓸 수 있는 정도긴 한데 이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고 쓰실 수 있는 정도 돼야 돼요. 이거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게 좀 봐주시고요. 초당 30m 이상인 경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초당 30m죠. 아까 위에서도 초당 30m였고요. 그다음에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제조업에서 쓰는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0.4m, 40cm죠. 그리고 여기는 60cm. 요 간격을 둬야 만약에 이 기계가 드르륵 왔을 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요 크레인이 오는 안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얘 찍혀버리거나 협착 충돌이 생기니까 요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0.6, 0.4. 그다음에 벽체 통로의 간격. 요것도 요거 그대로 좀 1번, 2번, 3번 요거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크레인 작업실 조치. 요거는 A 플러스급 정도는 아니도 B 플러스급 정도. 네, 아니면 A 마이너스급 정도. 그러니까 출제 여부로 봤을 때. 그래서 인양된 화물이나 바닥에서 끌어당기나 밀어내면 안 되고 유류드럼이나 가스통도 폭발 위험이 있는 것은 인양함, 보관함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매달아서 운반해야 되고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 제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래 근로자 출입 통제를 해야 되고 인양된 화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동작도 하면 안 된다. 다만 신호수가 별도로 신호를 할 경우는 괜찮다. 다섯 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건 좀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해지장치 경사각 제한. 예. 요 경사각 같은 경우에 이 경사각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권가방지 장치 아까 권가방지 장치가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지 정치. 이 피터 청소 시의 조치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시공하기 위해서 이 계급부, 엘리베이터 피터 계급부를 만드는 건설안전 분야가 아니라 이미 기시공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등을 위해서 얘를 이제 위로 올리고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프트, 그러니까 그 건설용 리프트, 호이스트. 이게 이제 초당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탈 방지 장치나 전도 방지 장치를 별도로 해놔야 된다.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조립 등의 작업, 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요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크레인의 조립, 설치, 해체 위에 아까 나왔었죠.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비계 조립 해체도 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업지휘자의 업무 그 내용도 작업 방법 근로자 배치를 결정, 작업을 지휘, 재료 결합 유무, 기계 공구, 기능 점검, 불량품 제거, 작업자 안전대 보호구 차용 사항을 감시하는 일을 현장에 계시는 반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삿짐 리프트 전도의 방지. 사실 이게 좀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읽어보실 필요성은 있다. 그래도 B 마이너스급 정도는 되니까요. 화물의 낙하 방지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곤돌라. 요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내용 동일하고요. 동일하죠. 지금 보시면은 작업을 지은 사람 선임, 관객으로 인해 출입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 기상이 나쁘면 작업 중지시켜야 되고, 작업 지휘자 업무 똑같습니다. 위에랑. 예. 그다음에 와이로프 달기구의 안전계수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번 영상에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의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달기는 이렇게 달려 있다라는 게서 달기 와이로프라고 하는 겁니다. 달기 체인의 경우 10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인 경우에 5.
훅, 샤프, 클램프, 리프팅, 발기구인 경우에 3, 밖의 경우 4. 그래서 12, 5, 3, 4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163조.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고요. 와이로프 절단 방법. 와이로프 절단 방법만 절대 나올 리가 없고 와이로프를 내용을 전체 통틀어서 나올 확률이 커요. 와이로프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기계 쪽이든 건설 쪽이든 따라서 이 와이로프 절단 같은 경우에 가스 용단에 의한 열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열로 이걸 끊지 않아요. 열로 만약에 끊어서 쓰는 경우에는 그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늘어난 달기체인의 금지, 사용 금지, 이거 나왔죠. 늘어난 길이가 5% 그리고 지름의 감소, 이 링의 지름입니다. 링의 지름. 링의 지름이 10%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변형 있는 훅샷걸 사용 금지. 뭐 당연히 사용 금지해야 되겠죠. 코임 있는 로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링 등의 굽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슬링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슬링바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가 이 매듭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지침, 무슨 꼬임, 무슨 꼬임, 무슨 꼬임이 있는데 기계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같은 경우는 유도자를 배치해가지고 부동치만 갓길 붕괴 방지를 해야 되고 축의 방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화물 적재 시의 조치 사항은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가지고 등분포 정하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화물의 붕괴 낙하를 위해서 로프를 거는 듯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되고,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것도 한 B급 정도 됩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이송, 요 내용도 한 B급 정도. 예. 나오면 주로 1차, 2차, 3차에서는 나올 확률은 적고요. 그다음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실 이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저는 얘랑 좀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싣거나 내리는 작업도 출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B급 정도 됩니다. 작업 순서마다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자 지휘하도록 할 것, 기계 공구 점검해야 되고 해당 장소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해야 되고요. 로프 풀기 전 로프 덮개를 벗기기 전 떨어지 없음을 확인한 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조등 설치를 해야 되고 자 헤드가드 요게 이번 영상에서 다섯 번째로 중요한 내용 헤드가드는 요거 그대로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중에 900값 4톤이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 등분포 정하중 등분포 정하중이 뭐냐 어떤 면이 있어요. 위에서 외력이 가해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요런 식으로 이 어떤 한 면에 일정하고 균일하게 골고루 힘을 받는 형태를 등분포 정화중이라 합니다. 한쪽에만 힘이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등분포 정화중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 힘을 받을 때 하중을 등분포 정화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알고 이 기준을 보시는 거랑 모르고 보시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부 개그틀은 10cm 미만. 이게 왜 있는지는 아시죠? 여기서 이제 큰 돌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이 운전원한테 직접 막지 않게 하게끔 하려고 이게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거보다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기계 장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서 조작할 때, 앉아서 조작할 때의 기준은 한국 산업표준에 따른데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여기 903mm죠. 시가 좀 작은데 903mm, 1880mm. 그래서 요게 이제 서서 타는 거, 이게 이제 앉아서 하는 거. 요거까지 꼭 암기가 돼 주셔야 됩니다. 백레스트. 요게 있어야 이렇게 화물을 올렸을 때 뒤로 운전원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요게 백레스트라는 겁니다. 안전띠 착용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지금 이게 다 지게차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국내 운반차나 지게차나 사실 똑같습니다. 국내 운반차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골프장 카트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장 카트. 아니면 물류센터에 있는 그 배터리로 움직이는 예, 큰 물류센터 가면 이렇게 배터리로 해가지고 전기식으로 움직이는 차가 있잖아요. 그런 카트를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거의 이 경운기 빼고는 지게차랑 똑같습니다. 네, 봐주시면 되고요. 주소 작업 때.
고소 작업대가 이제 개정이 사실 이번 개정 말고 그 전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저는 이게 정말 출제가 자주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고소 작업대를 지금 이게 현장에서 렌탈이라고 하는데 이 고소 작업대를 정말 현장에서 많이 써요. 정말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사고도 발생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요 1번서부터 7번,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1번서부터 여기 3번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번에서 8번 있는데요. 이거 통으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으로. 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이에요. 이거는 지금 요 부분은 사용할 때 준수사항.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동시 준수사항, 이동.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동시 준수사항. 이게 높이 올려가지고 이게 이동되면 안 되겠죠. 이게 위에가 흔들흔들 하면서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시 준수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설치시 준수사항.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은 구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구조 기준.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랑 그다음에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개를 구분해 가지고 암기되시고 작성하시 안 보고 작성될 수 있을 정도까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 고소 작업대가. 승강 설비 2m 이상. 2m 이상은 또 뭐죠? 고소 작업의 기준이 우리 법에서 정한 게 2m 이상이죠. 2m 이상이면 안전대 체결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2m로 나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섬유루프 그 다음에 섬유루프의 점검 이 섬유루프의 점검이 어 지금 위에서 있는 내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이 지금 보시면은 이 화물 조치 때의 내용이랑 화물차 조치 때 내용이랑 그래서 한 개를 외우시면 다른 것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빼내기 금지, 빼내기 금지, 컨베이어. 컨베이어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 않았는데 뭐 몇 년 전서부터 여러 이제 이 쇼핑 사이트 등에서 이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물류센터에서 다 컨베이어로 이거를 옮기잖아요. 여기 이제 바코드 기계에서 찍찍찍 찍으면서 쭉쭉쭉쭉 분류가 되는데 다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기계 안전을 준비하신 분들 그냥 컨베이어 벨트의 종류까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방호 장치까지 아셔야 되는데 방호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상정지 장치. 이렇게 끼면은 이걸 바로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낙하물 위험 방지. 왜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위로도 지나가기 때문에 밑에 낙하물이 떨어질 수 않도록 이렇게 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요. 트롤리 컨베이어. 이게 사실 요게 지금 요게 이제 트롤리 컨베이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게끔. 이게 다 지금 물류센터에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게 건널다리. 예. 자, 건설기계. 12절. 건설기계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뭐냐? 동력원을 사용해서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스스로 건설 기계로 말하고 별표 6이 이제 그 안전보건 규칙 그 별표 6이 나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이게 약 한 30개 정도 돼요 건설 기계가 지금 만약에 건설 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건설 기계를 10가지를 답을 못 하신다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 안전을 준비하는데 건설 기계 10가지 법에서 정한 건설 기계 10개를 바로 답을 못 하시면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프레이는 그냥 그 프랑스에 있는 회사 이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건설 계획을 우리 법에서 정한 이 명칭대로 정확하게 암기가 돼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조등, 화물 보호 구조. 요것도 한번 좀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방지. 이게 지금 다 건설과 기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만 따로 빼서 나오지 않아요. 건설 기계가 나오게 되면 이 건설 기계에 대한 196조서부터 201조 203조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걸 한 대 묶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1차든, 2차든, 3차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가설대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요 포기 강도가 나와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승차서 외에 탑승 금지 안전도를 준수하는 거 주 용도의 사용 제한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예. 요렇게 하는 내용을 봐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안전블럭이죠. 안전블럭. 예, 이게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갈아 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주유를 하거나 여기에 구리스를 바르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하거나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걸 올려놓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를 보거나 안쪽에 칠해야 되는데 내려놨을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블럭을 안 넣었을 경우에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갑자기 축 내려앉으면은 이거 무게가 상당한데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블럭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 기계 쪽은 이 내용들을 통으로 좀 다 봐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건설 기계, 건설 안전이 아니라 건설 기계에 대한 내용의 총칙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눈여겨서 보실 필요성이 있고 기계 쪽이든 건설 쪽이든 그다음에 항타 항발기. 항타 항발기도 이제 건설 기계 중의 일부분인데 항발기 그리고 타워 크레인의 공통점이 뭐냐? 팡팡박이랑 타워 크레인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중대재해입니다. 왜냐면 장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사실 적어요, 사실. 이게 빈도수도 적고. 근데 사고가 나면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무조건 뉴스에 보통 보도가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요 항탄화백의 조립 해체시 점검 사항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다섯 가지인데, 이게 여섯 번째는 충분히 됩니다. A 플러스급의 출제 빈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2, 3, 그리고 또 요 3, 4, 지금 요 내용들. 여기 보시면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본체 부속작재 부속품 강도 접항 여부, 그리고 부속품에 대한 심한 손상 마모 변형 여부가 2022년 10월 18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그전에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건설안전기사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지금 5번, 6번, 7번은 없었습니다. 여기 위에 내용만 있었어요. 낀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제 출제될 확률이 크고 실제로 출제가 여러 차례 됐고요. 무너짐의 방지, 상상발기 무너짐의 방지. 이 참 자주 나오죠, 이것도. 예, 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건설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평에서 가로치기로 해가지고 과라원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요. 지도사급에서는 이거를 아예 통으로 다 쓰라고 나오죠. 그래서 1번부터 지금 이 5번 내용, 요 지금 1번부터 이 5번 내용. 그냥 안 보고 쓰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음에 있는 와이로프는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거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상용 와이로프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 와이로프에 대한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와이로프랑 같이 묶어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건상 와이로프 추 또는 해머 최적에 위치했을 때, 노멀 때 시작할 때 충분한 길이, 그러니까 2회를 넘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최대로 이거를 내리거나 올렸을 때도 이 정도 길이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게 2회 정도 경계해 있지 않을 경우에 이 끝나는 단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발점까지 이게 팽하게 이게 끌어당길 경우에 여기가 끝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회 정도 남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클램프 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그리고 요 같은 내용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르래 부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도르래 부착 같은 경우에 이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눈여겨 봐두십시오.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지금 이 내용 통으로 같이 봐주시고, 이것도 항타 항발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발기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타 항발기,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 작업대, 그리고 부착기도 이제 최근에 변경이 된 내용, 그러니까 작년에 변경이 됐죠. 그 내용들, 지금 요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 포함. 그렇게 좀 중요하게 보실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경우에 이 사용 시 조치사항 이게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 항박인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지금 보시면 2022년 10월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머의 운동의 증기 호수, 공기 호수, 해머의 조석, 파손 버등에 바뀌기 위해 이 부위를 선정해서 공기 호스로 해머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항타기가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들어오죠. 네. 제대로 된 항타기 장비 업체라고 하면은. 그리고 공기차의 운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꼬여 있으면요. 이게 점점점 하나씩 실밥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끊어져요, 나중에. 왜냐면 이거가 지탱하는 무게들이 대부분 보면
뭐 최소 1톤에서 막 3톤까지도 되거든요. 그런 파일들을 보통 들기 때문에 이 와이로프가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와이로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쐐기 장치 있어야 되고요. 해주시고 평택의 이동 넘어가고요. 가스배관의 손상 방지 이대로 봐주시면 되고 이제 굴착기 여기 보시면 이제 신설 됐죠. 신설 애정이 아니라 신설. 그래서 요 내용 통으로 다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후사경 후방 영상 장치가 일군 건설사들에 들어가는 이 굴착기에만 보통 달려서 들어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법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다 달려서 나오거든요. 아니면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그래서 요게 필요하고 안전띠 해야 되고요. 워낙 다들 안전띠를 안 하니까. 그리고 잠금 장치의 체결. 이 그림 정말 잘 그린 그림입니다. 왜냐면 이 버켓, 이 바가지의 안전핀이 실제로 현업에 계시지 않는 이상 이 안전핀이 어디에 껴져 있고 어떤 게 안전핀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심으로써 이해가 확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실사랑 똑같이 그려놨거든요, 그림을. 그래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림이다. 인양 작업 시 조치. 요 내용 굴착기 커플러 작업장치 달기고 제조기에서 전격 가동되는 거 달기고 해장치 사용돼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게끔 해야 되고 작업 설명서에 따라서 인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런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떠도 돼 라는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요 5번, 1번부터 요 3번 요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이 버켓의 안전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후방 영상 장치랑 후수경 이거 말고도 뭐 경보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불착기에 대한 방호 장치가 이게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불착기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내기 좋은 내용입니다.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사실 이제 건설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때만 보시면 될 거고 기계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때 기계안전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산업용 로봇이 제가 알기로 2차, 3차 통틀어서 봤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로봇의 교시 그래서 요 지금 1번에 다나다라 마바 요거 그냥 암기가 돼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요 3번 요 내용, 지금 교시에 대한 내용. 교시가 이제 기계에다가 명령을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교시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통으로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기계안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A 플러스급입니다.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이게. 기계안전은 사실 프레스 및 전단기, 그리고 산업여부,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운전 중 위험 방지. 울타리, 암호식 전자매트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안전매트, 그 광전장치 방호장치 요런 것들은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수리 작업 시의 조치 사항이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로또. 예, 맨날 안 되는 로또가 아니고요. 로또. 이게 록 아웃 태그 아웃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하고 그 잠금 장치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토에 대한 게 또 별도 지침도 있어요. 그래서 수리 점검 급유 등을 할 때 기계에 대해서 할 때 잠금 장치를 해 놓고 그 기계에다가 써 놓으라는 거죠. 태그를 걸어 가지고 이게 기성품으로도 나오는데 그렇게 걸어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이제 시동을 걸 수 없게끔 해 놓으라는 거죠. 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224조. 그래서 제가 정말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 편하게끔 이제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1장만 해도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중간중간 스킵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안전기준 1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기출문제들을 여러 번 풀면서 이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안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전기준의 이 1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